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파트 1-7 파트 1의 마지막입니다. 어둠 속의 빛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어둠 속의 빛. 레스트레이드가 가져온 정보는 전혀 뜻밖의 것이어서 우리 세 사람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잊어버렸다. 심지어 그렉스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남은 위스키를 쏟기까지 했다. 나는 말없이 홈즈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입을 꼭 다물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스탠 거슨도 죽었다는 말이지. 홈즈가 중얼거렸다. 사건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 이 사건은 안 그래도 복잡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투덜거리며 의자를 잡아당겼다. 무슨 참모 회의에라도 온 것 같군요. 레스트레이드, 그런데 그 정보는 확실한 건가? 그렉슨이 더듬더듬 물었다. 나는 지금 스탠 거슨이 있던 호텔에서 오는 길일세.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나야. 우리는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그렉슨 형사의 견해를 듣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우선 스탠 거슨의 살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레스트레이드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사실 나는 스탠 거슨이 드리버의 죽음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군요. 아무튼 그 생각에 푹 빠져있던 나는 스탠 거슨의 행방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3일 저녁 8시 반경에 유스턴역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에 드리버는 브릭스턴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내게 당면한 문제는 스탠 거슨의 8시 반부터 범죄가 발생한 시간 사이의 행적과 그 이후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리버풀에 전보를 쳐서 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그런 다음 미국행 선박에 타는지 계속 확인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유스턴 근처에 있는 모든 호텔의 하숙집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드리버와 그의 비서가 헤어졌다면 비서는 당연히 그 근처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여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또는 둘이 사전에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모종의 약속을 해놓았을 수도 있지요. 홈즈가 중간에서 거들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내내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8시에는 리틀 조지가에 있는 홀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 찾아갔습니다. 호텔 측에 스탠 거슨이 묵고 있냐고 물으니 바로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투숙객께서 기다리던 분이 이제 오셨군요. 호텔 직원이 그러더이다. 투숙객께서는 손님이 오실 거라면서 이틀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스탠 거슨 2층 객실에서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9시에 깨워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당장 만나봐야겠소 라고 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스탠 거슨이 놀래서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죠. 호텔의 구두 닦기가 방으로 안내하더군요. 그의 방은 작은 복도를 지나야 나오는 2층에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가 방을 가르쳐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20년 경찰 경력에도 불구하고 구역질이 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문 밑으로 피가 흘러나와 복도 맞은편의 벽 아래에 웅덩이를 이룬 것을 본 것이죠. 나는 고함을 쳤고 구두 닦기가 깜짝 놀라 돌아왔다가 피를 보고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방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지만 우리 둘이 어깨로 밀쳐서 열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창가에는 잠옷 차림을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몸이 굳고 차가운 것으로 보아 죽은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시신을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 구두 닦이는 즉시 그가 조셉 스탠거슨이란 이름으로 투숙한 신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사인은 시신 왼쪽에 난 깊은 자상이었는데 칼은 심장을 관통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신의 위쪽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셜록 홈즈가 어떤 대답을 하기 전에 나는 끔찍한 것을 상상했고 순간 몸이 오싹해졌다. 피로슨 RACHE 홈즈가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레스틀레이드가 몸을 움츠리며 공포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고 방안은 잠시 동안 정적이 감돌았다. 이 정체불명 살인자의 행동에는 어딘지 모르게 아주 조직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어서 그의 범죄가 유난히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전쟁터에서도 문제없던 내 신경이 그 생각을 떠올리자 으스스한 전율을 느꼈다. 범인을 폭격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스틀레이드가 계속 얘기했다. 목격자는 우유 판매점으로 가던 우유 배달 소년인데 호텔 뒤쪽에 있는 골목을 지나가다가 이 보통때는 땅 위에 눕혀있던 사다리가 활짝 열린 호텔 2층 창문에 걸쳐져 있는 것을 봤답니다. 지나간 뒤에 잠깐 돌아보니 한 남자가 사다리를 내려오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너무나 침착하고 태연히 내려왔기 때문에 소년은 호텔에서 부른 목수나 기술자라고 생각했다는군요. 소년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 외에는 그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더군요. 다만 소년은 얼핏 본 그 남자의 키가 크고 얼굴이 붉었으며 긴 갈색 코트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범행 후 잠시 지체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면대에 피가 고여 있었고 시트에는 그 남자가 칼이나 손을 닦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홈즈의 말과 똑같았으므로 그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만족하거나 기뻐하는 빛이 전혀 없었다. 현장에는 다른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전혀요. 스탠거슨의 주머니에서 드리버의 지갑이 나왔지만 스탠거슨의 모든 계산을 다 했으므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은 80파운드가 넘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 이상한 사건의 동기가 무엇이든 강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피살자의 주머니에는 정보가 한 장 있었는데 한 달 전에 클리블랜드에서 보낸 것으로 JH는 지금 유럽에 있음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홈즈가 다시 물었다. 그 밖에 별로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침대 위에는 자기 전에 읽은 듯한 소설이 있었고 파이프는 침대 옆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에는 물이 한 잔 있었고 창틀에는 알약 2개가 든 나무로 만든 작은 약상자가 있었습니다. 순간 셜록 홈즈는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드디어 마지막 고리가 발견되었군. 그는 한껏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으로 사건은 모두 해결됐습니다. 두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홈즈는 자신 있게 말했다. 이제 복잡한 사건의 전모가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봐야겠지만 드리버와 스탠거슨이 여기서 헤어진 다음부터 스탠거슨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굵직굵직한 사실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지요. 그 알약을 볼 수 있을까요? 마침 여기 갖고 있습니다. 레스틀레이드는 코트 한 주머니에서 작은 약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경찰서에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약상자와 지갑, 전보를 다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 알약이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있던 것은 정말로 우연이라고 할 수 있군요. 이리 줘보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저 박사님. 약상자를 받은 홈즈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이것들은 보통 알약입니까?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로 보통 알약이 아니었다. 진주와 같은 회색의 작고 둥근 알약이었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투명했다. 이렇게 작고 가벼운 데다 투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물에 잘 녹을 것 같군요. 나는 말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홈즈가 동의했다. 미안하지만 박사는 아래층에 가서 어제 하숙집 주인이 박사에게 고통을 없애주라고 부탁했던 늙고 병든 불쌍한 테리어를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나는 아래층에 가서 병든 테리어를 두 팔로 안고 올라왔다. 병든 테리어는 힘겨운 숨소리와 눈이 흐릿한 것만 보아도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주둥이 언저리가 하얗게 변한 것을 보면 본래 수명 이상을 산 것을 증명했다. 나는 테리어를 양탄자 위 방석에 눕혔다. 이제 이 알약을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홈즈는 작은 손칼을 꺼내 약을 둘로 나눴다. 절반은 나중에 써야 하니까 상자에 다시 넣고 나머지 절반은 물을 조금 넣은 이 와인잔에 넣겠습니다. 박사의 말대로 약이 금방 녹는군요. 흥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자기가 놀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그게 조셉 스탠거슨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인내심을 가지요, 레스트레이드. 조금만 기다리면 이 알약이 사건과 전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우유를 조금 넣겠습니다. 이것을 테리어에게 해주면 잘 먹을 겁니다. 홈즈는 말하면서 와인잔에 든 것을 접시에 옮겨 담아 테리어 앞에 놓았다. 테리어는 순식간에 다 핥아먹었다. 셜록 홈즈가 워낙 진지한 태도로 임해서 우리 모두는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숨을 죽였다. 그에게 어떤 놀랄만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별다른 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걔는 방석 위에서 계속해서 몸을 뻗고 누워있었고 힘들게 숨을 내쉬고 있었지만 약으로 인해 상태가 좋아진다거나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았다. 홈즈는 시계를 꺼내 시간의 흐름을 파악했다. 1분, 2분.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자 급기야 홈즈는 대단히 상심하고 실망하는 표정이 되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들기는 등 일반적으로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모두 다 했다. 홈즈가 너무나 상심한 모습을 보이는 탓에 나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지만 두 형사는 홈즈가 난관에 부딪히자 그것이 즐거운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우연일 리가 없어. 홈즈는 크게 소리치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을 난폭하게 걷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는 건 말이 안 돼. 드리버의 가방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알약이 스탠거슨 사망 후 실제로 발견됐어.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추리가 연이어서 틀린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도 이 가엾은 테리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인가? 알았다. 바로 그거야. 그는 뭔가를 알아낸 듯 기쁨의 탄성을 지르며 약상자로 달려가 남아있던 다른 알약을 아까처럼 둘로 나눈 다음 물에 녹이고 다시 우유를 타서 개에게 주었다. 그 불쌍한 개가 혀를 내밀어 그것을 핥는가 싶더니 바로 그 순간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뻣뻣하게 굳으면서 숨이 끊어졌다. 셜록 홈즈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좀 더 강한 신념을 가져야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랫동안 추리한 결과와 다른 사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대신할 만한 다른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던 알약 중 하나는 치명적인 독약이지만 다른 하나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약상자를 보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은 너무도 놀라워서 그가 제정신이라 고는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걔가 눈앞에서 죽었으니 그의 추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내 머릿속을 뒤덮고 있던 안개가 차츰 걷혔고 희미하게나마 조금씩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홈즈는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사 초기에 하나뿐인 진짜 중요한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의 의미를 파악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처음 추리한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논리적인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당혹해하고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여러 사안들이 내게는 오히려 깨우침을 주었고 나를 올바른 결과로 이끌어 주었지요. 가장 일반적인 범죄는 새로운 사실이나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추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 어쩔 때는 가장 신비로운 범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살자의 시신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하고 충격적인 부분이 없어 그냥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더라면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의 이상한 점들은 사건을 어렵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쉽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홈즈의 말을 경청하던 그렉슨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이봐요, 홈즈 씨. 우리는 당신이 똑똑하고 나름대로 뛰어난 관찰력과 독특한 수사 기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이론이나 설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범인을 잡는 거요. 나도 나름대로의 수사 방향을 정하고 진행했지만 내 가설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 자펜티어 중사는 두 번째 사건을 저지를 수 없었으니까요. 레스트레이드도 스탠거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잡으러 갔지만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저렇게 조금 암시만 주지 말고 이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홈즈 씨는 범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홈즈 씨, 나도 그렉슨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트레이드가 거들었다. 우리 둘은 각자의 방법으로 범인을 잡으려고 했지만 둘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이후로 홈즈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 번 이상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들을 도왔다.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을 더 지연시키는 것은 범인에게 제3의 범행을 저지를 시간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압박하자 홈즈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다. 그는 생각에 잠길 때 하는 습관인 고개를 숙이고 눈썹을 찡그린 채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살인은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내가 범인의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를 잡는 일에 비하면 이름을 아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나는 곧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유는 이미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아야 할 범인은 영리한 데다 필사적이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범인은 자기만큼이나 영리한 공범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희망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한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그는 이름을 바꾸고 4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 런던 속으로 즉시 숨어버릴 겁니다. 나는 두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공권력은 범인의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비난은 제가 받을 겁니다. 좋습니다. 각오는 섰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감히 약속하는데 범인 체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렉슨과 레스틀레이드는 홈즈의 약속이 흡족하지 않았고 경찰을 무시하는 듯한 말이 못마땅한 것 같았다. 그렉슨은 분노로 머리끝까지 빨개졌고 레스틀레이드의 작은 눈에는 호기심과 분노가 담겨 반짝거렸다. 그러나 누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보랑아들의 대표인 위긴스가 지저분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가 경례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밑에 마차가 왔습니다. 잘했어.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찰청에서도 이런 수갑을 써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홈즈는 서랍에서 강철 수갑 하나를 꺼내면서 말했다. 이 용수철 장치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채워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레스틀레이드가 말했다. 수갑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렇겠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마부에게 내 짐을 옮겨달라고 부탁해야겠군. 위긴스, 마부에게 올라오라고 해라. 홈즈가 여행을 떠날 것 같이 말해서 나는 깜짝 놀랐다.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있었는데 홈즈는 그것을 꺼내 묶기 시작했다. 홈즈가 열심히 묶고 있을 때 마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시게, 이거 묶는 것을 좀 도와주게. 가방을 싸던 홈즈는 몸을 숙인 채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마부는 기분이 언짢아진 듯 했지만 그래도 도우려는 듯 가까이 오더니 홈즈 옆에 앉아 가방에 손을 댔다. 그 순간 찰칵이라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났고 홈즈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여러분, 이노크 J. 드리버와 조셉 스탠것을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소개합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너무나 빨리 벌어진 일이었지만 난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홈즈의 의기양양한 표정과 쩌렁쩌렁한 음성, 요술처럼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의 두 손목에 채워진 강철 수갑을 바라보던 마부의 놀라면서도 사나운 표정. 그 순간 우리는 조각상이라도 된 듯 꼼짝도 않고 굳어 있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자 마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분노에 찬 고함을 울부짖으며 홈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창문으로 돌진했다. 창틀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으나 마부가 창밖으로 도망가기 전에 홈즈와 그렉슨, 레스틀레이드가 마치 날렵한 사냥개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붙잡았다. 마부는 방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왔고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다. 마부는 힘이 좋고 사나워서 우리 넷을 여러 번 뿌리쳤다. 그의 힘은 마치 간질병 환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내는 힘처럼 초인적이었다. 유리창으로 돌진할 때 산산조각난 유리조각에 다친 얼굴과 두 손은 피투성이었으나 마부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레스틀레이드가 간신히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반쯤 질식시키고 나서야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저항을 멈췄다. 우리는 그의 손발을 다 묶은 후에야 안심하고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의 마차가 집 앞에 있습니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 저를 경찰청에 데리고 가는 데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여러분, 홈즈는 기쁜 듯이 방긋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이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여러분은 궁금한 것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모두 대답하겠습니다.